자, 요거는 가사고요. 가사 20페이지 할 차례인데 20페이지 말고요. 만원사는 사실은 중요한 작품이긴 한데 요거는 읽으면 거의 읽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안 하고 넘어가서 패스해서 24페이지를 할게요. 네, 아유, 헐레벌떡 끼워줬어요. 네, 세이브요, 세이브. 그래서 24페이지에 일동장유관. 일동장유관은 수능에 2년 연속으로 출제된 기염을 토한 작품. 그러면 출제될 일 없을까요? 네. 어쨌든 그 정도로 꽤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동장유관은 보시는 것처럼 보셔도 모르겠죠? 그래서 일동, 그래서 일본을 장유 오랫동안 여행한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도 40년 1764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때 조선 통신사로 김인겸 분이 임명되어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이 아니죠. 외교 업무를 떠나는 거예요. 일본 통신사로. 그래서 일본에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그런 가사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는 현존하는 가사 중에 가장 긴 작품이에요. 길이가. 서책으로 한 24권짜리였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부분이 사실 출제돼도 이상하지 않은 부분, 그 정도로 긴 작품이라. 이거는 전문을 본 사람은 연구하시는 분 빼고는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이 전문만 봐도 엄청나게 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이 항상 출제되는 거는 부분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의 출제가 가장 많이 되는 부분만 떼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앞부분 보시면 전략되어 있죠. 이제 전략 부분 앞부분에서는 통신사로 임명하게 된 경위, 그리고 또 여행하면서 여행을 이제 통신사로 출발하기 직전에 느꼈던 감정, 이런 것들을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인겸 이 분은 통신사로 임명받았지만 이제 공무에 대한 그런 책임감과 동시에 해외여행도 아니죠. 이분은 근방도 여행을 가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술 안에서 계속 떠난 적이 없으신 그 분이라 여행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줄을 이뤄요. 내가 바다 건너가서 잘할 수 있을까? 거기는 이상한 사람도 많고, 그리고 말도 안 통하는데 내가 가서 풍토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면서 잠을 못 이루어요. 그리고 부산까지 내려가서 이제 부산에서 출발하는 곳의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자, 가볼게요. 이것도 나름 쉽게 읽어지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보세요. 장풍에 돛을 달아. 자, 장풍 큰 바람이죠. 그 바람에 돛을 달아. 육선이 함께 떠나. 6배가 함께 떠납니다. 6배가 이제 통신사 인물 띄고 물자를 실은 배 이렇게 막 출발하겠죠. 자, 그랬더니 사면과 군악소래. 사면, 군악소리. 사면은 이제 현악기 3개인데 아실 필요는 없고요. 군악소리 산하해를 진동하니, 산과 바다를 진동하니. 그러니까 이게 공무를 띄고 가는 거기 때문에 군악대가 와서 전송해 주는 거예요. 빠이어만 알죠?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이런 거 알죠? 그런 거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속의 어룡들이 응당히 마땅히 놀라도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물속에 어는 물고기고 용은 살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물속이 들여다 보일 리 없죠. 그래서 그 표현을 과장해서 표현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해구를 얼핏 나서, 해구, 항구죠. 항구를 얼핏 나서 오륙도를 뒤지고. 오륙도 혹시 알아요? 오륙도 모릅니까? 부산 앞바다에 있는 섬이에요. 옛날 노래에도 보면 나오죠. 오륙도 돌아가면, 아니 이런 거 하면 나이가 납니다. 자, 오륙도 뒤지고 고국을 돌아보니, 고국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를 돌아보니 야색, 밤빛이 창망하야 아무것도 배지 않고. 자, 그러니까 밤에 출발했네요. 자, 그래서 창망하야 아무것도 배이지 않고. 연해 변진, 연해 바다 가까운 곳을 연해라고 하죠. 연해 변방의 진해 각포에, 포 항구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밖에 뵐만 한다. 그래서 불빛 두어 점밖에 보이지 않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조선시대니까 전기가 없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바닷가 마을들에도 불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겠죠.
깜깜해갖고 그냥 항구의 불빛 살짝 빛나는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볼 거 없으니까 선실로 들어옵니다. 자, 배방에 누워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내 신세는 뭐죠? 지금 배를 타고 해외여행을 최초로 가는 그런 신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통신사로서의 임무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해외여행 처음 간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비행기 처음 타던 때 떠오르지 않나요? 비행기 타봤잖아요, 그죠? 네. 아, 저는 아직도 비행기 타면 무서워요. 이륙할 때 너무 무섭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손 꽉 잡고. 아, 떴어. 누구 손을 잡고? 네? 제 손을 잡고. 네. 그 착륙할 때도. 아, 나 너무 무서워요. 저 그 고소공포증 있거든요. 아, 있어요? 네. 나중에 군대 가서 고소공포증 있다고 꼭 말씀하세요. 안 하면 정말 지옥을 못 보게 돼요. 저 말 안 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뭔 얘기 한 거죠 지금 방금 제가? 군대 안 갔다 왔어요. 군대 안 갔다 왔는데. 네. 아 진짜? 네, 저 아직 군대 안 갔다 왔어요. 네. 자, 그래서 배방에 누워있어 선실에 누워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나 신나는데 태풍이 일어나니 큰 바람이 일어나요. 자, 태산 같은 성남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그대로죠. 태산 같은 성남 물결이 천지 온 사방에 자욱하니 크나큰 만곡주. 자, 만곡주는 요 주자 꼭 기억하시라고 했죠? 요렇게 물 위에 배가 떠서 요렇게 노를 젓고 사람도 타고 그리고 돛도 하고 배주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만곡주는 만석을 실을 만큼 큰 배예요. 그래서 큰 배를 나뭇잎 붙이고 나뭇잎이 나무키듯 그러니까 바다 위에 나뭇잎이 뜬 듯이 큰 배가 막 날리는 거예요. 바람이 엄청 부니까.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다 디암으로 내려가니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 밑으로 꺼지니. 자, 뭐 하는 거예요? 바이킹 탔죠? 뭔지 알겠죠? 바이킹 탄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는 초등학교 때고 아직 한 번도 안 탔는데. 저 고소공포증인데. 네. 바이킹. 저는 저의 상한선 후룸라이드까지가 상한선. 네. 후룸라이드 2번 떨어지잖아요. 안 타봤어요? 2번 떨어졌어요. 네, 2번 떨어지잖아요. 첫 번째는 괜찮은데 두 번째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네. 샌드도 있었어요. 떨어져. 저 몇 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난해요. 자, 그래서 땅 밑으로 내려가니 12발 쌍도태는 지가 이제 나뭇가지처럼 굽어있고 쉰두복 초석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자, 여기인데 이제 참고서 같은 부분은 나오는 부분이 아니고 물어보지도 않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이거를 계속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지금 여기까지 서술하는 것들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지금 태풍이 와갖고 지금 다 죽게 생겼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 되게 뭐라 그럴까요? 엄살이 심한 사람이라는 걸 그냥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자, 태풍이 오잖아요. 옛날에 배들은 어떤 배예요? 전부 동력선이 아니니까 바람의 힘으로 가잖아요. 근데 태풍이 오면 돛을 무조건 걷죠. 왜? 돛을 올려놓으면 태풍에 돛대가 부러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 어떻게 할 방법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태풍이 오면 돛을 걷는 게 상식인데 지금 돛이 반달처럼 배불러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태풍이 아닌 거죠. 뭔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근데 이 사람은 배를 처음 타보고 해외여행 처음 가보니까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엄살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작품입니다. 배불러네. 그래서 굵은 우레, 잔 벼락 떨어지는 거 알죠? 우레는 천둥이고요. 등 아래서 진동하고 뭐가 비가 오긴 비가 와요. 그래서 성난고래 동안용은 성난고래와 동안 화난용은 물속에서 희롱하네. 자, 이 고래하고 용의 원관념이 뭐겠어요? 물속에서 희롱하니까 파도가 원관념이 되겠죠. 이거는 상식 중에 하나인데 고래 같은 경우요. 옛날 사람들은 바닷속에 엄청나게 큰 고래가 산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그 고래가 뭐 해요? 숨을 쉬잖아요. 그래서 이 고래가 숨을 쉬어서 뭐가 됩니까? 파도가 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얘가 물을 빨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썰물이 되고요. 얘가 물을 내뱉으면 밀물이 돼요. 조수간만의 차도 얘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 하지만 이 고래가 바닷속에 살지 않고 저렇게 우주에 살잖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바닷속에 큰 고래가 살아서 파도가 치고 밀물 썰물이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틀린 생각이 아니라고. 아, 뭐야? 단지 이 고래가 물속에 사는 게 아니라 우주에 산다고요. 달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아, 그래요. 너무 이과적인 상식을 문과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런가 봐요. 이해를 못하시네요. 비유한 거잖아, 비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원간염 파도들 물속에서 희롱하네. 자, 방 속의 요강 타구. 요강은 뭔지 아시고요. 타구는 침을 뱉는 그릇을 타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걔네들은 자빠지고 엎어지고. 아, 이거 할 때마다 토할 것 같아요. 똥물, 침, 막, 아우. 자, 그래서 상우, 좌우, 배방, 널은 옛날엔 다 목선이니까, 나무로 만든 목선이니까 널판지들이 사방에 있겠죠? 걔네들이 이제 삐걱삐걱삐걱 되는 거죠. 야, 이 해외 사람도 안 가봤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 치면 근데 비행기 타고 유럽 가다가 하늘에서 풍랑을 만난 거야. 갑자기 위에서 떨어지는 거죠. 선수 마스크가. 아, 완전 패닉이겠죠. 뭐 그런 정도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윽고 해 조건을. 아침이 됐네요. 아침이 됐는데, 자, 장관을 하여 보세요. 장관을 보자. 일어나 배문을 열고 문설주를 잡고 서서 사면을 바라보니 어와 장하시고 사방을 바라보더니 와, 장관이구나.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 또 어디 있을까? 그쵸? 뭘 보겠어요? 사방이 다 바다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야 바다를 봐도 별 감흥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바다 뭐 언제든 바다 보고 싶다고 이렇게 검색해서 바다 보고. 네,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근데 옛날 사람들은 평생 동안 바다도 못 보고 죽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제 한밤중에 파도를 만났다가 다음날 깨끗해. 이제 날씨가 클리네요. 그래갖고 배문 열고 왔더니 와, 사방이 다 바다요. 그때 느끼는 감흥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네. 요즘 애들은 바다 가고 싶어 하지도 않더라고요. 네. 몇 해 전에 조카한테 바다나 갈까? 바다 안 간대요. 왜? 바다 가봤어. 안 가봤대.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대요. 왜? 언제든지 갈 수 있대.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언제든지 볼 수 있대. 별로 보고 싶지도 않은데? 이러더라고. 세대 차이 나요. 정말. 자, 그래서 구만리 우주 속의 큰 물결뿐이고 구만리 우주는 여기에서 그 우주가 아니라 이제 세상, 세계를 가리킵니다. 큰 물결뿐이로세. 자, 등 뒤로 돌아보니 자, 여기 또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등 뒤를 돌아보니 동네 매의 눈썹 같고 동네가 어딘지 알아요? 동네? 부산이거든요. 부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밤 사이에 엄청 달려있잖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렇게 대마도 있고 이렇게 일본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네, 일본을 향해 가는데 지금 밤 사이 갔는데 한 요만큼 온 거예요. 지금 밤에 지금 여름이니까 한 8시쯤 출발했겠죠. 아니면 8시쯤 어쨌든 출발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밤까지 보내고 그러니까 지금 해가 뜨고 했으니까 뭐 아침 한 7시쯤 됐겠죠? 그러면 8시, 7시니까 한 9시간 지났나요? 그런데도 요만큼 온 거예요. 9시간이면 벌써 지금은 한 여기쯤 가지 않았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지금 현재 같으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동력선이 아니니까 엄청 속도가 느리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타서 이제 통신사로 출발하니까 이렇게 잘 갔다 오세요 이렇게 막 손 흔들겠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손 흔들 안 보일 때까지 손 흔들잖아요. 언제까지 흔들어야 되는 거야? 한 2시간 동안 흔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
그래서 밤새도록 왔는데 아직도 부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산이 눈썹 같고 작게 보이고요. 동남을 돌아보니 동남 쪽을 돌아보니 바다. 그러니까 일본 쪽을 본 거죠. 일본 쪽을 바라보니 바다가 가연해. 바다가 끝이 없어요. 아직 일본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자, 우아래 푸른 빛이 위아래, 위는 하늘, 아래는 바다겠죠. 위아래 푸른 빛이 하늘 밖과 닿아있다. 하늘과 닿아있다. 자, 슬프다. 다시 또 슬프대요. 슬프다. 우리끼리 어디로 가는 거. 자, 이 질문하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안해. 배 타고 가는데 불안해. 뭔 일이 생길까봐 불안해.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함께 떠난 5배는 배 6척이 함께 떠났었잖아요. 6척이. 그래서 5배는 간대를 모르다. 간대를 왜 몰라요? 안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사면을 둘러보니 이 땅은 물결 속에 부채만 작은 돛이 들락날락하는구나. 그러니까 흩어진 거죠. 밤사이 풍랑 때문에. 그래서 파도에 넘실넘실 하는데 이렇게 살짝 보였다가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출발합니다. 자, 선중을 돌아보니 이제 배 안을 돌아보니 저마다 수지래요. 저마다 수질이 뭘까요? 똥물을 다투하고 혼절하여 죽게 할래. 배멀미입니다. 배멀미. 배멀미 배 타봤어요? 저는 배를 처음 거기 금강산 갈 때 한번 타봤거든요. 금강산 관광 갔다 왔어요. 대학교 때. 그때 배 타고 거기 어디지? 속초에서 배 타고 갔는데 배 타고 되게 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가 막 가니까 배 앞에 이렇게 파도가 부서지면서 무지개가 이렇게 막 생기고 되게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출발하고 딱 10분까지 기분 좋았어요. 저는 그렇게 배멀미가 제가 있는 줄 몰랐어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와,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배를 타고 금강산 거기 잠깐이면 갈 것 같은데 4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바로 못 넘어가니까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엄청 돌아서 가요. 남북 분단 때문에 그렇겠죠. 네. 그래서 죽는 줄 알았어요. 천장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똥물을 다퉈요. 혼절하게 죽게 할래. 다행할사 종사상. 종사상 같이 떠난 사람입니다. 종사상은 태연히 앉으시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배멀미 안 하는 거죠. 뭔가 멀미를 안 하는 거는 그 진짜 천운이에요. 멀미 진짜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정말 차만 타도 멀미한다고. 근데 요즘은 차 타서 멀미하는 사람 별로 없죠. 자, 그래서 배방에 도로 들어 눈 감고 누웠더니 선실로 도로 들어와서 누워서 눈 감고 누웠더니 대마도가 가깝다고 사공이 일어나. 사공이 말합니다. 뱃사공이. 이제 고쳐 일어나 나와 보니 심리는 남았구나. 심리 정도 남았어요. 심리는 4km 정도. 자, 그리고 외선. 외라고 합니다. 오늘은 일본 여행이죠. 자, 외가 무슨 외자인지 알아요? 외. 모르나요? 한자로 외가 무슨 외자냐면 외소할 외자예요. 그래서 외놈들이에요. 그래서 왜 외소할 외자를 쓰는지 알아요? 조선시대 이 당시에 한국 남자의 평균 신장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168. 168? 한 156 정도 돼요. 조선시대 한국 남자 신장. 근데 요 신장이 그 외국인들 선교사들이 와갖고 얘기를 하기를 한중일 중에 남자 기골이 제일 좋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보다도 더 키가 크고 일본보다 키가 크고. 일본은 평균 신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140 비슷해요. 138 요 정도 돼요. 남자가. 네. 그러니까 막 일본 애들 사무라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깝죽대지만 그러니까 요만한 아니죠. 제가 키가 있으니까 요만한 애들이 와가지고 막 칼 들고 이렇게 설치는 거잖아. 얼마나 같잖아요. 정말 우습죠. 그래서 또 얕보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외놈들이에요. 자, 그래서 외선 그러니까 일본배 10여 척이 예선차 모더하니. 자, 그대야 돛을 치고 돛을 걷고 배 머리에 줄을 매야 외선에게 던지니 일본 배한테 던지죠. 그랬더니 외놈이
주를 받아. 왜 놈이라고 하죠? 역시 현재하고 과거하고 달라진 게 없어요. 아니죠. 오히려 과거의 사상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거죠. 1번 무시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자 기본적으로 통신사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신이잖아. 그러면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문화를 뭔가 배우고 습득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뭔가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뭘 가지고 있어? 무시.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무시하는 태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무시하는 태도가 드러나는 부분들 잘 보셔야 돼요. 뭐 이건 무시까지는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외놈이니까. 자, 외놈이 줄을 받아 자기 배에 메어놓고 일시에 나리으니 선행이 안 오는 배의 운행이 편안하여 좌수포로 들어가니 그러니까 대마도에 갔어요. 자, 신시는 하였고 신시가 한 3시쯤 되나요? 네, 정확한 시간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신시쯤에 하여 있고 복선은 그 짐을 실은 배예요. 짐을 실은 배는 먼저 왔구나. 그래서 조금 늦게 도착한 거죠. 다른 배에 비해서. 자, 드디어 뭐 했어요? 일본에 도착한 거예요. 일본 가고 싶네요. 자, 폭으로 들어가네요. 좌우를 둘러보니 좌우를 바라봤어요. 항구로 들어가서 복만 산봉오리가 상립하여 깎아지는 듯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돌산들 빼고는 대부분 산의 모양이 이렇게 완만하잖아요. 동글동글하잖아. 그래서 산을 그리면 이렇잖아. 근데 일본의 산들은 뾰족뾰족하게 생겼어요. 일본의 산 아는 산 있잖아. 몰라요? 후지산 있잖아요. 후지산. 후지산만 봐도 이렇게 약간 우리나라 산하고 이렇게 다르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잖아. 화산지형이라 산들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경치가 기절한. 경치가 기이하구나. 그러니까 한국의 모습이 아닌 거야. 해외여행 처음 갔을 때 그 감흥을 생각해 보세요. 와 신기하네. 뭐 이런 거죠. 자, 송삼, 죽백, 귤류 뭐 아실 필요는 없는데 혹시나 하면 송 같은 건 기본이죠. 소나무, 이건 뭐 삼백나무, 죽, 대나무, 그리고 백은 뭐였죠? 동백나무, 그리고 귤류, 그 귤하고 유자, 등감 모두 다 물속이 등장 푸른색이 있어요. 그래서 외봉, 뭐 외인 40,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6사람이 금도정이라는 정자, 손님을 맞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앉았구나. 자, 인계는 한자 보시면 인가에다가 이를 붙인 거예요. 주어. 그래서 사람들 사는 집 인가가 소조하고 이렇게 퍼져 있고 여기 세 집, 저기 네 집 합하여 해게 되면 합하여 헤아리게 되면 4, 50호 더 안 있다. 4, 50호가 더 안 되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4, 50호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집이 4, 50호 정도 된다. 40, 50세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니? 대마도잖아. 대마도는 사람 별로 안 살아요. 대마도는 옛날부터 저기 뭐지? 그 왜구들의 근거지. 네. 그래서 도적들이 많이 살았어요. 지금도 도적들이 많이 살잖아요. 한국 사람들 등골 빼먹는 도적들. 그래서 대마도 다 가요. 근데 대마도 가면 좋긴 좋아요. 부산에서 나중에 부산 여행 가실 일 있으신 분들은 여권 챙겨갖고 코로나 끝나면 대마도 한번 찍고 오시면 좋아요. 정말 싼 맛의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 여권 필요해요? 그쵸. 대마도는 당연히 일본 땅이니까 여권이 있어야 돼요. 면세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대마도 가는데 한 40분? 그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배도 되게 싸요. 그래서 가가지고 렌트해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리고 저녁 배 타고 다시 돌아오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3박 4일 정도 부산 놀러 갔다가 하루는 대마도. 자, 그리고 어디까지 했죠? 자, 4, 50호 더 아니 된다. 집 형상이 궁숭하야. 뭐 궁핍해서 노적더미 뭐예요? 짐을 쌓아놓은 것 같다. 자, 이게 사신으로서 해야 되는 태도냐고요. 그쵸? 그러니까 아유 저 어디 쓰레기더미에 사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니 뭐 이렇게 이런 문화에서 사는구나 뭐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나라 문화를 인정해줘야죠. 네. 자, 그래서 전혀 통신사로서의 자각이 거의 없어요. 이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사람들을 보는데 그런 시선이 약간 극에 달아요. 자, 국보는 구경하는 외인들이 앉아서 굽어봅니다. 그 중에 사나이들은 머리를 깎았어요. 그런데 꼭지만 조금 남겨 고추상투하였시오. 일본 애들 어떻게 됐는지 알죠? 이렇게 갖고 이렇게 있으면 머리를 어떻게 해요? 머리를 여기까지 밀잖아. 그리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만들든지 아니면 이렇게 앞에 만들든지. 네, 뭔지 알겠죠? 이런 모습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추탕탕 하였으며 발 벗고 바지도 안 입었어. 이런 거죠. 칼 하나씩 차 있으며 칼은 하나씩 차고 있고요. 또 외녀죠. 일본 여자들의 치장은 머리를 많이 깎고 밀기름을 듬뿍 발라 뒤쪽으로 잡아내어 족두리 모양처럼 둥글게 꾸며 있고 끝은 둘로 틀어 비녀를 질렀으되 물론 막론하고 멀려 노소귀천을 막론하고 늙은 사람, 어린 사람, 귀한 사람, 천한 사람을 막론하고 얼레빗을 꽂았구나. 얼레빗은 이렇게 생긴 빛 있잖아요. 네, 이렇게 생긴 밑을 꽂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유행하던 건가요? 자, 그래서 의복을 보아하니 무없은 두루마기. 무없은 두루마기는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옷이 있으면 우리나라 의복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밑동이 크잖아요. 근데 일본 기모노 같은 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이게 없어요. 그래서 무없는 두루마기, 한동단 막은 산에 남녀 없이 한 가지. 그리고 넓고 큰 접은 띠를, 그리고 또 여기는 이렇게 띠를 둘렀죠? 이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띠를 나즈키 둘러매고 일용범생, 일상생활에서 하는 온갖 것은 가슴 속에 다 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건을 이런 데다 많이 넣어놓잖아. 이렇게 담배 이렇게 넣었다고 이렇게 빼고 뭐 이렇게 돈 꺼낼 때도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돈 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가슴에 이렇게 넣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꺼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작품들하고 달리 좀 세세하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되게 가치가 있는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남진은 남편이에요. 남편 있는 계집들은 가마하게 일을 치고 꺼멓게 일을 치라고. 이게 당시에 일본 유행하던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상징한다고 일을 까맣게 칠해요. 쑥 같은 걸로. 왜 칠하는지 모르겠지만 까맣게 칠해요. 그러니까 어떤 시선이 보여요? 아유 저 뭐야? 이런 거죠. 아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화려하는 시선이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띠를 매고 과부 처녀 사나이는 앞쪽으로 띠를 매고 이를 칠치 아니했구나. 자, 이런 시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착해서 어디 이제 공무 보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가마 타고 이제 출발을 해요. 그런 부분이 중략되어 있고요. 자, 점심을 먹고 길을 떠나세 20리는 겨우 갔어요. 20리쯤 겨우 갔어요. 날이 저물고 대우를 하니 대우 큰 비를 만나요. 여름에 간 거거든요. 큰 비를 만나니 길이 질퍽하기 참혹하여 미끄럽고 쉬는지라. 미끄럽다고 쉬는지라. 누가? 가마꾼들이. 그래서 가마를 맨 5놈이 서로 가며 채권하네. 가마를 끄는 5명이 채권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가마가 있으면요. 이 가마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매잖아요. 그러니까 1명은 스페어 타이어. 이렇게 메고 가면서 얘가 이제 순서 바꿔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5명이 서로 번갈아 가며 갈 길 바위 없어 두던에 가마를 놓고 갈 길이 없어 언덕에 가마를 놓고 이윽고 주저하여 갈 뜻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얘네가 퍼진 거예요 갑자기. 아유 미끄러워서 못 가겠네 라고 일본어로 말했겠죠. 네. 자, 사면을 돌아보니 천지가 어둡고 선지가 깜깜해요. 인행은 간대없고 등불은 꺼졌으니 밤중이 됐죠. 지척은 불분하고 근처가 보이지 않아요. 망망하여 대야 중 큰 밤속에 한밤중에 말 못하는 예놈들 외놈들만 의지하고 앉았으니
이거 어떡하나요? 갈 길이 없죠. 자, 오늘 밤 경상은 고단코 위태하다. 오늘 밤에 이 사태는 고단코 위태롭구나. 자, 교군들은 가막군들이 달아나면 낭패가 오죽할까. 얘네들 도망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한가운데서 길도 못 찾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죠. 일본에 여행 갔는데 택시를 타고 혼자 타고 가고 있었어요. 일행을 만나러.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수동으로 가요. 가더니 갑자기 택시가 고장났대. 라고 일본어로 말하고 갑자기 나가갖고 이렇게 막 살피고 가만히 있어요. 어떡해요? 방법이 없는 거지. 말도 안 통하네. 자, 그래서 그놈들 옷을 잡아 흔들어 뜻을 베고 가마 속에 있던 음식 갖가지를 내어주니 뭐 한 건지 알겠어요? 네, 그냥 이렇게 막 때리면서 막 야, 출발해야지 막 이렇게 몸동작을 했겠죠. 야, 통신사인데 일본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또 일본 말 조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리고 현지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가마 속에 있던 음식들을 이제 야 이거 먹고 출발하자 뭐 이런 뜻을 했겠죠. 자, 지적이며 먹으면 야 지적이며 먹었대요. 그치? 아니 무슨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적이며 먹은 후에 그제야 가마 메고 천천히 전진하여 곳곳에 가 이러니 가다가 또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이러는 거야. 자, 만일 음식이 없었다면 필연코 도주했어요. 반드시 도망갔을 것이다. 자, 삼경량은 겨우하여 한밤중에 겨우 돼서 대원성에 들어가니 두통하고 구토하여 밤새도록 대통하다. 두통, 머리 아프고 토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많이 아팠다. 이런 얘기예요. 재밌지 않나요? 자, 일통장유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통신사로서 일본 가서 보고 겪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쭉 서술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재밌으면 뒷부분도 구해서 보셔요. 어느 정도 읽어집니다. 네, 그래서 요것으로 의미가 있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일본 여행을 이렇게 했다면 다음 주에는 이제 중국 여행을 가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연행 가요. 재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가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